안녕하십니까. 교육창 미래교육포럼 하영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4개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광주, 전북 이 4개 시도에서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죠. 아마 울산하고 대전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려다가 못하고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또 학생인권조례를 지금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학부모나 시민들의 반대가 강력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년 그 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 이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과연 이것은 만들어야 하는가, 제정해야 되는가,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정말로 이걸 논의하고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인권조례는 이 개정되든지 현재 지금 시행 중인 4개 시도에서도요, 개정되든지 전면 개정입니다. 아니면 폐기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교칙이 학칙입니다. 학교 규칙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학칙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 당시는 교육감이 학교의 학칙의 승인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전면적인 개정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경상남도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안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제정안도 지금 학칙이 학교 규칙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승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다. 학생인권조례. 제가 그 내용을 법령의 근거 있게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경상남도 걸 보면은요, 전문이라든지 총칙을 이렇게 살펴보면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과 권리가 주가 되고, 그리고 학생의 인의, 저는 인의라고 합니다. 인간이 갖춰야 할 의무입니다. 인의와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실추라든지 교권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학부모 형님들은 한번 이 법령을 좀 컴퓨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인권조례 그 안에 6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의 의사결정권,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돼야 한다. 이 말은 맞죠? 학생의 의견 존중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재량활동, 선택과목, 그리고 보충학습 등 정규 교과 외 교육활동과 기타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이나 보충학습이나 뭐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어떤 시험 이런 것은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가 확실하니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32조 3항에 보면은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항을 보면은 정규 수업 학습 시간 종료 후라든지 또는 방학 중 기간에 이런 그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 이것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확실한 이렇게 상위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상위 법령을 위배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여기다가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위배됐죠. 그 다음에요. 3항 보면은요. 교칙이나 학교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학칙을 말하죠.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보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게 학칙은 어떻습니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칙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이것도 결정하는데 이것을 학생들의 뜻을 보장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또 사항 보면은요. 학교가 교복, 앨범, 체육복 등 선정할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것도 학생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32조 초등교육법 제32조 5항이에요. 5항에 교복, 체육복, 졸업 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은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이나 앨범이나 체육복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은 들어볼 필요가 있죠. 학생회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정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상위법을 바꾸지 않고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배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제4항입니다. 이 자체활동에 대한 건데요. 학생은 1항을 보면 학교 운영과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보장한다. 이것도 이 보장이란 말로 자주 나오는데요.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좋습니다. 심의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 대표는 학생의 교육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참석할 수 있냐 없냐,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참석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이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학생회 대표 불러야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안 넣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와 같이 이렇게 학생 운영에 참석하라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것은 학교 운영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령을 상위 법령을 어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9조 신체의 자유에서 사항을 보면요. 두발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두발이요. 물론 두발을 어느 정도 기를 것이냐 자를 것이냐 자유롭게 할 것이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머리를 몇 센치 이상 자르자 몇 센치까지 자르자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할 때는 교육적인 거기에 어떤 바람직한 의미가 있다 하면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학생들의 의견을 좀 뭐라 할까요? 참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것도 반영해야 한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이런 그 항목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제11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는 거 있습니다. 교복, 양말, 머리핀, 반지 등 복장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여기도 또 반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네요. 반영.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교복, 양말, 머리핀, 반지 등의 복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이 뭡니까 휴대 문제, 그다음에 소지품 검사, 복장 머리 문제 이런 것은 교칙의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게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을 보면요. 학생 포상,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칙에다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표 착용, 사망을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름표를 이렇게 착용하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좀 길러주자.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자. 자, 우리 정말 자랑스럽게 이름표를 좀 찾아. 이렇게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선생님들하고 이 결정되면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름표를 차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학교 축제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축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어떤 축제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요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교육은요 자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도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평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도 있어요. 다름. 서로 다릅니다. 교육은 상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경쟁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양축이 있어요. 학교 축제, 학생이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이것이 축제 이런 내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봐가지고 이게 바람직하다 했을 때는 학교 운영에 심을 어째서 학교장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5항 학생들의 주장을 담은 홍보물은 학교 내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홍보물이요? 홍보물뿐만 아니라 그 외 학교 교정에 붙일 수 있는 각종 유인물은 학교장의 허가를 맡아야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붙여라? 이건 안 됩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항복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은 교회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 지금 이 학생 인권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신 분, 처음에 발의하신 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교 교회 문화행사가 혹시 반국가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반국가적인 어떤 그런 문화행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또는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발전에 위해할 수 있는 위해가 되는 그런 문화행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가게 해야 됩니까? 안 되죠. 못 가게 해야 되죠. 또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 발전에 잘못된 이러한 교육적인 이러한 활동은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 활동은 권장해야죠. 그게 학교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2항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 수첩 등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이것도 참 묘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아까 제 7항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상위법을 완전히 위배하는 겁니다. 이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왜 여기다 이렇게 이 항목으로 집어넣냐 이겁니다. 그리고 일기장도 못 쓰게 하는데 강요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일기장을 또는 개인 수첩을 이걸 열람하면 안 되죠. 몰래 봐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일기장은요.
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교직 생활하면서 또는 교직과 관계된 지금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일기는 반드시 쓰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일기를 자율로 써라. 쓰고 싶은 놈은 써라. 예? 강요하지 마라. 일기를 쓰는 것이 앞으로 나중에 대학교 논술고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기가 중요합니다. 그게. 근데 이게 일기를 그런다 하면 일기를 쓰는 게 좋죠. 근데 이것을 일기도 누구 자율적으로 써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조항을 이런 데다가 넣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항은요. 휴대폰 사용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이랬어요. 이 휴대폰 관계도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면 학교에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런 건 나와 있어요. 학교 내 휴대폰 전면 금지.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어느 학교에서요. 학생들의 휴대폰을 학교 등교하면은 수업 시간 전에 집중 관리해요. 모아놓고. 그리고 학교 끝나고 갈 때 나눠줍니다. 이런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또 학교 전체로 하는 데도 있고 학급 담임 선생님의 주관하에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수업 시간에 휴대폰은 학습 활동을 방해하죠. 장애물이죠. 근데 이것은 인권위에서는 통신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석을 했습니다. 통신 자유 침해다. 그래서 개선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공고사항이지 이거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휴대폰 학교 등교하면 집중관리 나갈 때 주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학생회의 학생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평등권 여기에가 지금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4개 시도 교육청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여기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속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들어있습니다. 뭐냐 학생은 성차나 성적 지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있어요. 성적 지향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적 지향 이것은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말은 뭐 말이냐면요. 동성애, 그 다음에 이성애, 또 양성애 이걸 합쳐서 성적 지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애는 되잖아요. 남녀간에 사랑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뭐 기본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기본이죠. 그러나 남자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동성애 이것을 과연 이제 배우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의 이 학생 인권 조례에다가 지켜야 할 내용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아마 이 동성애를 원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반대할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왜 학생 인권 조례에다가 삽입시키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도덕 윤리적인 문제도 되고 가치관의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것 성차에 관한 차별 금지의 어떤 입각해서 성적 지향을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권에 대해서 제4장을 보면요. 수업할 때 학생들의 질문 기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업할 때 학생의 질문을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질문 있는 교실 이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의 참여 수업, 참여 활동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그렇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다 뭐하러 이거 씁니까? 그리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
이것도 여기 쓸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학생 인권절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OECD 수준으로 하려면요 교육부에서 해야죠. 국가에서 해줘야 되죠.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학생 인권절에다 늘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자재 안전도도 학생들한테 검열하도록 그 사망에는 또 있어요. 21조 사망에는. 근데 식자재 안전도 검사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또는 교육청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것까지도 맡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인권절입니까?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양교육, 초청 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쓰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문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두자 이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 이겁니다. 아마 이번에 전라북도 어느 선생님 그 돌아가신 그 사건 이게 바로 여기 교육청에 있는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아마 이것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학생의 인권이 지금 현재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부라든지 초중등교육부 시행령에도요 학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구태여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다고 하면은 교권 실추 원인이 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인권보장위원회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사인권보장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사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교권이 실추되면은 학교 교육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의 인권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인권 조례안은 이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만 있지 인의와 책임이 없다. 고로 교권 약화, 교권 실추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인권 조례는 제정해 봐야 그 주요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지금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도 보니까요. 내용 읽어보면은 상위법에 입에된 상위법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입니다. 그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입에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깁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입에된 내용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질 않죠. 이건 상위법에 입에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고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장이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 형님들한테 경상남도 학부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하지 마라. 지금 그러고 집단 행동을 하시는 것 같는데 이 추위에 참 고생하십니다. 근데 학생인권조례요 제정해봤자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부님들 집에 가셔서 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특히 초중등교육법 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를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이 인권조례를 한번 쭉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만들어봤자 실효성이 없는 거구나. 이거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발의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교육감이 이거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초중등 교육법하고 방금 말씀드린 초중등교육 시행령을 좀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고 했다고 하면은 직무유기고 알고도 이걸 만든다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법령에 준해서
제가 참고될 얘기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